그래서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죠. 공사가 당황합니다. 공사가 다 네네. 마시고. 오늘 또 저희가 비밀연애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하게 인터넷에 달구었던 이야기 소재인데요. 아이린 갑질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예, 이게 뭐 어떻게 된 상황인 건가요? 에디터 A씨가 있습니다. 이제 본인의 경력 15년 차 스타일리스트라고 밝힌 사람인데요. 이 A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가수로부터 어떤 좁은 방에서, 낯선 방에서 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받았다. 본인이 을로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중요한 건 녹음이 있다고 했어요. 녹음, 그 녹취록이죠? 녹취가 있다고 했습니다. 네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가수가 누구냐, 그리고 이 녹취는 공개될 것이냐 말 것이냐, 이걸 놓고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. 이 A 씨가 언급을 했던 가수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리더죠. 아이린 씨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. 해시태그로 몬스터와 사이코를 걸었잖아요. 그래서 아이린 아니면 슬기 씨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데 결국에는 아이린 씨가 한 걸로 밝혀졌죠. 근데 아이린 씨가 그날 이제 A 씨를 찾아가서 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. 사과를 했고 A 씨도 해당 글은 내렸어요. 그런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방송가에서 일을 하는 뭐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에디터라든지 아니면 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감을 표한다는 의미겠죠. 이 A 씨의 글에 따봉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. 굉장히 이례적인 게 무엇이냐면요. 이 방송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요. 일단 입이 무거워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겨냥하는 이런 글 같은 거나 이런 곳에 본인의 의견을 거의 드러내질 않거든요. 근데 일단 A 씨의 행동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,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, 복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표한다는 게 저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방송계의 현실이 왜 이런 갑질이 있냐를 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요. 너무 결과 중심의 사회란 말이에요. 결과라는 건 여기서 시청률인가요? 뭐 시청률이든 뭐 인기든 어떤 뭐 작품의 뭐 퀄리티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여기서 나만 참으면, 나만 참고 여기를 지나가면 이게 괜찮아지니까. 네. 그럼 난 또 커리어를 쌓게 됐고, 네. 뭔가 장단점이 있게 되니까 이제 침묵하게 되고, 그게 문화가 되고 관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요즘엔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고 네네. 이 해수면 밑에 숨어 있는 것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게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, 그럼 기자님? 바람직하고 어떻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많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. 맞습니다. 예전에는 막 불합리한 거, 뭐 갑질 이런 것도 뭐 다 감내해야 되고 이것도 뭐 앞에 청춘이다? 네.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. 아프면 환자예요. 하지만 그 작가님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. 사실 아이린 씨는 저 갑질 이런 거는 사실 저한테 갑질을 할 만큼의 어떤 시간은 없잖아요. 시간과 그 상황이 아니니까 태도 논란이 나오는 어떤 이유는 알 것 같아요. 왜 그런 거죠? 그냥 잠깐이지만 본인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이나 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때 깜짝 놀라고 정색하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상대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정색이라든지 약간 반응이 없는 리액션 했을 때 인터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움 느낄 정도였나요? 그렇죠.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무슨 질문을 했어요. 근데 본인이 이제 이 답하기가 좀 그러면 그건 좀 답하기가 어려운데요?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질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쳐다본다든지 약간 이런 정적이 쭉 흐를 때가 있거든요. 왜 그런 걸까? 생각을 하는 걸까요? 왜 그런 걸까? 본인 약간 성격인 것 같긴 해요. 이런 갑질이나 인성 논란이 하루 이틀 아니고 옛날에 뭐 많은 연예인들에 쭉 있어 왔던 거잖아요, 사실은. 뭐. 요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, 진짜. 제가 진짜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이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예를 들면은 한 남자 배우가 있어요.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젠틀한, 약간 수트 잘 어울리는 사람 있잖아요. 약간 수트 잘 어울리는 젠틀한 그런 실장님 느낌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옷을 입혀주는데 마음에 안 들다는 이유로 처음에 이제 옷을 막 던지고 막 이제 화를 내다가 두 번째 입혔을 때는 스타일리스트 여기를 주먹으로, 남자잖아요. 근데 여자 스타일리스트 여기 가슴 여기 어깨 쪽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. 폭행을요? 그쵸. 그래서 그게
본인은 이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. 팔을 못 이겨서 본인 여기를 이제 확 때렸다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쁘고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걸 이제 참고 그냥 그 배우를 안 맡고 그냥 다른 배우를 맡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잠깐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야.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. 어떤 일이죠?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현장에 우연히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앉아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막,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아 그게 아니고 막 이런 소리가 들고 야!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이러면서 야!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막 폭언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지? 하고 이제 화장실 문을 딱 열어서 저를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. 어떤 배우였어요. 여자 배우였고 상대는 이제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 정도의 스타일리스트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무슨 실수를 했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쌍욕을 섞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는 와 진짜 이거 진짜 문제 있다. 아이린 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글을 썼단 말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지금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뭐 탈퇴해라 혹은 반대쪽은 이거는 지나친 마녀 사냥이다 라고 옹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아이린 씨가 뭐 평생 뭐 갑질만 하면서 살아온 딱 그런 사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돈 없는 마녀 사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. 또 이때다 싶어서 또 확인되지 않는 글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도 검증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로 인해서 또 2차 피해도 또 우려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는 비판하는 건 저는 당연히 해도 되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요 악플이나 뭐 글들을 보면은 어떤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지도 않은 사실은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해서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. 예, 이런 것들은 제 2차 피해니까요. 뭐 이런 무분별한 것들은 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모든 연예인들이 갑질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렇죠. 네, 미담 사례가 쏟아지는 수많은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? 뭐 대표적인 격으로 뭐 유재석 선배야 뭐 신이 아닌가라는 찬양이 이어질 정도로 혹시 기자님은 뭐 소문내고 싶은 미담 주인공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이 배우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미담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. 한지민 씨. 한지민 씨. 네. 일단은 페이스가 워낙 이제 막내들을 잘 챙긴대요. 이제 스태프들 이제 혼자 있으면 일단 밥 챙기는 거. 밥 먹었냐? 뭐 밥 이렇게 챙겨주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고민 상담을 해주고. 무려 한지민 씨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챙겨준다고 하고요. 일단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은 저는 엄정화 씨하고 김혜수 씨를 꼽고 싶어요.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계신가요? 이건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꼭 안아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친한 언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되게 사소한 질문을 해서 서로 난감하게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더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주고 그럼 질문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. 네, 그리고 엄정화 씨도 마찬가지예요. 한결같고 예의 바르다.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또 뭐 저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요. 전유성 선생님인데 제 개그 스승님이기도 한데 일단은 원래 후배들 좀 잘 챙기세요. 문득 전화 오셔가지고 뭐하니? 그래 너 잘 보고 있다 하면서 아이디어 주시고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후배들한테 전화하시고 뭐 괜찮다 해주시는데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. 무뚝뚝해서 그렇지 뭐 그런 또 하나 얘기를 꺼냈으면 맞습니다. 네네네. 자 오늘 뭐 아이린 씨의 갑질 논란으로 시작해가지고 연예계 갑질 논란 그리고 인성 논란 그리고 인성갑 미담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. 오늘 그 스트롱윤의 얘기 들으면서 정말 나중에 제가 잘 되더라도 절대 변하지 말자 한결 갖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제가 갑질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 폭로 그래서 갑질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동아 스트롱윤의 비밀 연애